종목을 저희가 이익실현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문자 나간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전에 그러니까 5월 18일 날 이제 13,000원 중반에 매수한 삼성 엔지니어링 2만 원 돌파하면 이익실현 예정이다라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오늘 2만 원을 돌파해버렸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9시 30분쯤에 맞나요? 예, 그 삼성 엔지니어링 그냥 19,700원에서 2만 원에 전부 매도 이익실현 하자라고 문자 보냈고요. 이제 정확하게 45% 수익이 났더라고요. 한 2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매집하고 나서 오늘 이익실현 하기 전, 그러니까 하기까지 한 2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딱 2개월 걸렸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매매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방송 시작할 때는 그래서 그냥 지금장에서는 제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저희 회원님들도 그러니까 제 스타일에 그냥 잘 따라오시고 그러니까 한 매집에서 한 2, 3개월 안에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는 방식이 저희 매매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 그러니까 한 45%짜리 수익 실현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주로 45%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주로 뭐 50%는 뭐 어쩌다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우량주에서 45%는 쉽지 않아요. 예. 자, 어쨌든 오늘 10시 10분에서 11시 10분까지 저녁 방송 할 예정이고요. 1시간 정도 할 예정이고 딱 1시간 어,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얘기만 좀 하겠죠.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또 어디라 그러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적어줘야 되죠. 네. 유튜브에 졸교 TV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졸교 TV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할 얘기가 좀 중요한 게 테이퍼링 얘기도 좀 있고요. 시장 얘기도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1시간 동안 그냥 엑기스만 딱 해갖고 그냥 가도록 할게요. 예. 됐죠? 음, 바로 시작할까? 바로 시작할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 채널에 조일교 TV를 검색하면 있으니까 그게 올라오면 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을 할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테이퍼링 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어요. 어, 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겠네. 이제 다가오는 새벽 말고 지난번 새벽 이렇게 이제 의사록이 나왔는데, 그거 나서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죠. 뭐 물론 이제 그 개별 종목들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오늘 아마 유튜브 보면 대부분 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다 들어보시고 뭐 3%도 들어보시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 이제 과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보거든요. 예, 보통 이제 이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언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가 하면 그러니까 FOMC에서 언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가 하면 정확하게 2013년 5월 22일 날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5월 20일 그때가 아마 벤 버냉키 의장이 페드 의장을 할 때였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1차하고 2차하고 3차 양적 완화가 막 진행되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딱 나왔고 조만간 양적 완화가 작동 중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딱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5월 22일 날 201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이렇게 나중에 가면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2013년 5월 달에 발표했는데 5월 달은 그러니까 막상 그 발표한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시장에 충격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월 달에 테이퍼링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엔 충격이 별로 없었어요. 그 굉장히 그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충격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언제 충격이 왔는가 하면 2013년 6월 달에 이제 그 다음 달에 코스피 시장이 이제 코스피를 기준해서 마이너스 13%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에서, 그러니까 종목도 아니고 코스피 시장 기준에서 마이너스 13%면 굉장히 큰 거죠. 엄청난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가 발표되고 나서 마이너스 13%가 하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다시 예, 박스권으로 이렇게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요거를 그러고 나서 그 버냉키 의장이 이제 앞으로 그 테이퍼링을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가 작동 중지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5월 20일 이후로 정확하게 7개월 뒤에, 그러니까 2014년 1월 달인가요? 1월 달. 그러니까 정확하게 7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테이퍼링 시작됐죠.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이번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 리만 브러더 사태 이후에 시장이 급락했다가 그다음에 1차 양적, 2차 양적, 3차 양적 완화가 나오고 나서 2013년 5월 22일 날 벤 버냉키 의장이 조만간 양적 완화가 작동 중지될 것입니다라는 테이퍼링 발표를 했죠. 예고를 했죠. 테이퍼링에 대한 예고에 대한 언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직접 시작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22일 날 발표했는데 5월 20일에서 5월 30일까지 시장 충격이 없었다가 그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5월 달 월봉이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것도 몸통이 좀 제법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표하고 나서 5월 20일에서 5월 30일까지는 시장 충격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2013년 6월 달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13% 하락했습니다. 이게 요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박스권을 움직이는 형태의 흐름이죠. 근데 어제 FOMC 의사록, 그러니까 여기서 테이퍼링 예고가 나왔죠. 근데 이때 차이점이 뭐냐면 2013년도는 벤 버냉키 의장이 직접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른 게 좀 있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F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테이퍼링 예고를 언급했죠. 어,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 페드 의장이 직접 테이퍼링을 그러니까 언급을 했던 2013년도와 지금은 그러니까 FOMC 의사록에 그것도 일부 의원들이 테이퍼링 예고를 한 거하고는 이렇게 같을 수가 없죠. 좀 달라요. 예. 그리고 혹시 같다 하더라도 어, 그, 그 2013년 5월 달에는 발표를 하고 나서 5월 20일 날에서 5월 30일까지 시장 충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정작 6월 달에 이제 그 다음 달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13% 떨어졌죠. 그 달은 이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차이점도 분명히 있죠. 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때 이제 상황적인 흐름을 보면 차이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무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테이퍼링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요 얘기는요. 어, 제가 요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조일교 TV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제가 조일교 대표 투자 전략 세미나에 이때 이제 왜 테이퍼링을 바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러니까 물가도 바로 이렇게 올릴 수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접 벤 버냉키 의장이 직접 언급을 했고요. 이번에는 뭐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그중 일부 의원들이 테이퍼링 예고를 언급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그 뭐 물론 이제 의장이 했던 거와 일부 의원들이 그또 의사록에 이제 공개된 거랑 다르죠. 예고고 또. 근데 이번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법인세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해야 된다. 민주당 의원들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이제 같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무방할 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일시적인 것 같긴 하다.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꽤 많이 났죠. 이렇게 보면 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볼게요. 예, 이게 이제 물가 지수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게 음, 5월 12일 날 발표되던 4월 달이었죠. 예상 수치가 3.6인데 4.2가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잘 보면 그러니까 중고차 시세도 꽤 많이 올라갔고요. 뭐 에너지 가격도 꽤 많이 올랐고 왜냐하면 전년 대비니까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월 대비가 아니고 전년 대비니까. 아, 꽤 많이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상치가 3.6인데 4.2면 꽤 많이 올라갔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플레이션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페드 얘기하면서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시장금리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제 유튜브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예고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거 뒤에 7개월 뒤에 보통 통상적으로 테이퍼링이 이루어지죠. 이번에도 아마 테이퍼링 예고 나오고 나서 이번에는 지금 의장이 직접 언급하는 건 아니고 FOMC 의사록에 일부 의원들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2013년 5월 22일만큼 이게 그 테이퍼링에 대한 예고가 이렇게 좀 충격적이진 않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뭐 파월 의장이 직접 얘기했다 하더라도 한 7개월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됐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옛날에 투자자의 테이퍼링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제 조액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게 또 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저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음, 한국이 그렇게 많이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금융 지식이 되게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일드 캡 컨트롤 뭐 그다음에 페드가 회의를 하면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 막 그 우리나라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이사회 회의 들어가면 이게 6월 달에 있죠. 다음 달에 있는데 그 들어가면 막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막 기사가 막 쏟아지죠.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심지어 미국도 그러지 않아요.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테이퍼링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한국의 얘기고 미국은 그런 거 잘 몰라요. 미국 투자자들. 어차피 연금으로 다 투자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월가에 있는 사람들만 그걸 알지 누가 그거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요.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 금융 지식이 되게 해박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게 오히려 노이즈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되게 많은데 제가 지난번 무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죠. 예.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법인세까지 얘기가 돼 있어서 그 이제 미국 건 뭐 테이퍼링 언급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2013년도에는 요것만 그러니까 팩트만 알고 계세요. 5월 20일 날 그 버냉키 의장이 조만간 양적 완화가 작동 중될 것이다라고 테이퍼링 예고를 했었는데 2013년도에 막상 5월 22일부터 5월 23일 날 시장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일 날 발표했는데 5월 22일에서 23일까지 30일까지 시장 충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몸통이 재범. 근데 2013년 6월 달, 그 다음 달에 코스피가 13% 하락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코스피 종합 차트 보시면 바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등을 해서 계속 박스권으로 올라가는 거죠. 테이퍼링 7개월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약간 충격이 있을 변동성에 대한 충격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13%면 크게 움직였긴 한데 이거 한 6월 달에 다 떨어졌다가 7, 8월 달에 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때는 또 의장이 직접 언급하는 거랑 지금 일부 의원들이 언급하는 거랑 다르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는 건 요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자꾸 옐런 재무장관이 법인세 언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번 무방할 때 요것도 얘기했죠. 저는 법인세 쪽이 자꾸 이렇게 찝찝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2분기 이제 실적 우려감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더 큰 거지 인플레이션은 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2분기 실적 우려가 뭐냐면 반도체 쇼티지 플러스 어, 원재료 가격 인상 이런 거죠. 지금 뭐 철강도 못 쓴다 그러죠. 반도체도 못 하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준은 되게 많이 받아놨는데 그 원재료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니까 뭐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 원재료가 막 올라가니까 마진 구조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주가는 벌써 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 그렇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2번, 3번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테이퍼링 예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그러니까 물가만 계속 올라가면 연준도 공격적으로 뭐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그러지만 하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겠죠.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고용이 안 올라와요 지금. 5월 달에 지금 예측이 거의 100만 개 나온다 그랬는데 26만 개밖에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확 줄어들었다고요 고용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연준은 함부로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는 없죠. 이제 언젠가를 하겠다. 지금처럼 자산 가격이 좀 올라가 있으면 언젠가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는 수준 정도이기
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자꾸 느낌이 이게 지금 4월 달이잖아요. 4월에 이제 CPI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4월에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3.6 잡혔는데 그 YOY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얘기하는 겁니다.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러니까 원체 기조효과,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낮았던 작년 4월달 대비 얘기하는 거죠. 작년 3월달에 그거 코로나가 확 터져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 대비지 전월 대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왜 6월 달에 그러니까 2013년 6월 달에 코스피가 13%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건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겠지만 뭐 법인세 이사도 있고 2분기 실적도 있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2분기 실적이 좀 안 나오면 좀 3분기 좀 위험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막 수치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발표되는 CPI도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그러니까 어차피 4.2가 나버리면 5월 달에도 컨센서스가 되게 높아져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5월 달도 예상 수치가 훨씬 옛날이고 그러니까 3.6이었는데 이번에 4월 달 발표가 한 3.8 나왔으면 5월 달도 예상 수치가 한 4.0 이렇게 나올 텐데 이번에 예상 수치가 3.6인데 발표 수치가 4.2 나왔는데 그럼 5월 달에 예상도 벌써 한 4.1 정도 예상하겠죠. 많이 올려놓겠죠. 그러면 얘도 5월달에 제가 볼 때는 한 4.5에서 한 4.6 나오지 않겠어요? 어,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좀 오버한다 그러는데 저 오버 아닌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달까지는.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 에너지 가격은 좀 주춤하긴 한데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 이번에도 스피에 나온 거 세부 명록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신차를 못 만들어내니까 신차를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야죠. 소비는 개선되는데. 예. 미국 사람들 돈은 정부에서 받아서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5월달이 아니 그 6월달이죠. 6월달 발표되는 5월 CP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어, 어, 여러 가지 6월달이 좀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5월달까지는 3, 4월달에 소형주 막 올라갔죠. 5월달에 지금 옐로칩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6월달에는 이제 이게 그 순환매로 가더라도 이제 갈 섹터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어,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종의 순환매가 다 돌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는 6월달 어떻게 될까 제일 궁금하긴 하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날 때까지 굉장히 우려감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 대형주들은 이제 막 시장 대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5월 달까지 그냥 종목 장세의 그러니까 종목의 순환매 장세. 좋잖아요. 장세를 즐겨라. 마음껏. 그러니까 제가 3월 달에도 방송 나와서 그 얘기했고요. 4월 달도 나와서 그 얘기했는데 3월, 4월 달에는 중소형주 랠리를 즐기고 5월 달 옐로칩 랠리를 즐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형주는 안 된다 그랬고요. 옛날부터. 그래서 어, 이렇게 섹터를 즐기고 5월 달에는 그 옐로칩 랠리를 즐기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6월부터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8월까지는 여기 이제 언젠가 하면 2분기 실적 발표되는 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요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 주식도, 지금보다는 더 선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인버스 2X도 아마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파생이 아마, 파생하시는 분들이 더 재미있는 장이 아닐까, 시장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이식을 하고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종목들로 이렇게 가려고 이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이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가 매매하는 방식이 2개월 전에 매집해서, 그러니까 랠리를 즐기는 걸 다 먹고 가는 형태의 흐름이죠. 보통 자랑을 안 합니다. 뭐 방송 후기에 우리 회원들한테 방송 후기에 뭐 글 올리지 말라고, 쪽 팔린다고. 방송 후기에 글 안 올리고 그러는데 왜 안 올리냐고 막 후기 막 홍보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은데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어. 부끄럽잖아요. 조용히 지내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뭐 한국경제TV 20년 이상 했던 전문가인데 뭐 굳이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할 가치도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13,000원대 중반에서 이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전날 삼성엔진 2만 원 돌파 미신 하자 그랬는데 오늘 그냥 오늘 2만 원 돌파했다가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다 매도를 했어요. 45%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보여드리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저희가 선호하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월부터는 그 순환매가 한번 다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월 달에 중소형 섹터 돌았고 5월 달에 옐로칩 섹터 정책 관련주 다 돌았으면 6월 달, 8월 달에는 이제부터는 주식도 좀 이제 까다롭게 골라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인버스 2X ETF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파생하신 분들이 좀 더 재미가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물론 이제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겠지만 그 수가 아마 현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 특히 우리가 2개월 전에 매수해서 한 45%씩 이렇게 수익 났던 종목들을 조금씩 이익실현해서 일단 현금을 만들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만약에 시장이 출렁거리지 않다 하더라도 아마 다음 섹터를 찾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까지 주도했던 섹터들은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혹시 제 방에 있다가 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일정상으로 뭐 이렇게 어, 제 방에 있다가 일정상으로 뭐 이렇게 좀 주식을 좀 신다고 하신 분들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 갖고 있는 분 있나요? 저희가 이거 굉장히 제가 세게 밀었던 종목인데 2달 전에 13,000원대 굉장히 좀 세게 밀었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다 팔았는데 혹시 제 방에 있다가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매집할 때 같이 매집했던 분 있죠? 그런 분들 혹시 나가신 분이 있으면 저희는 팔았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종목은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됐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팔았다는 얘기만 할게요. 그 이상은 못 하고요. 그래서 어, 저희요? 아, 저희 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희 방을 잘 모르시는구나. 종목 상담 안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손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제 고만 이제 해를 품은 주신님 이제 채팅 고만 올리세요. 예, 제가 얘기를 할게. 저희 손절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도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방송 나와서 2달 전에 얘기했죠. 장단기 금리차 때문에 은행주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고 철강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안 했는가 하면 철강 같은 경우 철강은 제가 좀 잘못 봤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별로 좋아하는 섹터가 아니라서 근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희랑은 좀 인연이 없어서 안 했고요. 저희는 손절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손해 나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 보유 종목 중에 이제 마이너스에 있는 종목이 딱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팔고 나서 딱 한 종목.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손절을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손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할 수 있는 종목들 아예 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가장 크게 손절했던 게 마이너스 8%고요. 단 한 번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짜리는 몇 개 되는데 거의 손절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혹시 여러분들이 제 방송 가입해서 제가 우리 기존 회원들한테 막 물어보면 우리 기존 회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편한 매매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추격 매수도 안 하고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서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안 합니다. 많이 빠져도 마이너스 8% 정도의 매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를 해를 품은 주시님은 막 저렇게 얘기하고 막 나가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 저렇게 하시는 분 매너가 없는 분이죠. 네. 자기 할 말 탁탁 하고 나가고 막 그래.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런 분들이 가끔씩 있으세요. 벌써 나가셨네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그러니까 6월에서 8월까지는 나중에 좀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끝날 때 좀 대답해 드릴게요. 지금 강의에 집중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강의에 좀 집중해야 되니까 이걸 때가 유튜브에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의를 좀 끊지 않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달까지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를 즐기고요. 그 다음에, 어, 어, 유, 이, 6월에서 8월까지는 이제 어차피 세력주는 못 갈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세력주 장세는 이제 아닌 것 같고, 뭐 일부는 있겠지만, 세력주 장세는 아닌 것 같고, 테마주는 좀 나올 수도 테마주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된다는 게 저희는 보통 종목을 할 때 10종목 이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저희가 많이 보유해도 10종목 이상 보유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보다도 주식을 더 선별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또 6월 8월 달까지는 아마 어, 여러분들이 지수 ETF나 파생하신 분들이 좀 더 재밌는 시장이 될 것 같다. 그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서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 이제 순환매 쪽의 종목들은 다 있게 세게 한번 돌아간 것 같고요. 6월달, 8월달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3, 4, 5월 달처럼 종목 장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GCTF하고 파생을 좀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테마주 요런 것들도 이제 저희도 이제 하겠지만 저는 원래 테마주 안 하는데요. 6월달, 8월달은 좀 테마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파생도 좀 지수 ETF 좀 곁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 그냥 주식만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좀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아마 이제 저희도 6월부터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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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수 ETF나 뭐 주식은 어차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수 ETF나 파생 쪽에 에, 제가 이제 원래 이거 2,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너무 좋아서 파생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는. 근데 아마 6, 7, 8월 달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파송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파생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대충 보니까요. 한 번 다 순환매가 돌았어요. 낙폭과대도 돌았고 뭐 경기 그러니까 시크릿 업종이라 보통 이야기죠. 제가 3월 달에 3월 달인가 3월 달에 제가 무방하면서 그랬죠. 이제 조선도 봐야 되고 건설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엔진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도 봐야 되고 건설주도 봐야 되고 경기 시크릿컬 관련주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건설주나 조선주도 꽤 많이 올랐죠. 오늘 떨어졌는데 그리고 경기 회복 관련주도 꽤 많이 올랐고 여행주도 많이 올랐다 갔고 그다음에 IT는 한번 올랐다 갔고 그리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도 3, 4월 달에 세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주도 5월 달에 4, 5월 달에 꽤 올라갔고 다 찾아봤는데 그다음에 대형주 IT주는 그냥 계속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다 제가 살펴봤는데 순환매는 다 돌았던 것 같아요. 남아있는 순환매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는데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이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반도체 쇼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6, 7월 달, 8월 달은 아무래도 지수 ETF나 파생이 좀 더 재밌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테마주 같은 것들이 조금 나올 수 있겠죠. 세력주나. 뭐 예전만큼 세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6, 7월 달은 제가 생각할 때, 시장의 변동성도 좀 커질 수 있고요. 더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목줄도,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커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6, 8월 달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 제가요 죄송한데 채팅창을 잠깐만 닫을게요. 이렇게 하면 강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채팅창을 잠근다에 동의하신 분, 제가 나중에 다시 이제 열겠지만 채팅창을 지금 잠근다에 동의하신 분 7번. 예. 그럼 채팅창 닫을게요. 예. 왜냐면 이렇게 매너 없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큰일이네요. 예. 예. 자, 됐죠? 아, 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원래 채팅창 잘 안 담그거든요. 근데 이게 참 매너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이게 전문가가 이 밤늦게 제가 원래 밤에 무방 잘 안 하거든요. 지금 한 2개월 만에 한번 했나 하나 지금 처음을 하는 거잖아요. 한 1개월 만에 처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시장이 테이퍼링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좀 개인 투자자들 무방을 잘 안 하니까 제가 좀 불안해할까 봐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그나마 이렇게 막 분석해서 얘기를 해주면 듣는 사람도 매너를 지켜야죠. 그것도 제가 한국경제TV 21년째 강의하면 원조인데 김종조 소장하고 홀짝 박사하고
그러니까 한국경제TV 개국할 때부터 방송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매너를 좀 지켜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매너가 확실히 없네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면 쌍방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쌍방으로 할 때는 본인이 매너를 지키고 쌍방으로 해야지. 매너도 안 지키고 쌍방으로 하라고 요구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매너는 지켜가면서 하세요꼭 부탁드릴게요. 예. 특히 주식시장에 안 그래도 혼탁한 주식시장에 매너는 꼭 지켜가야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됐죠? 그래서 6월부터는 지수의 변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의 변동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커질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2013년 5월 22일 날 양적 완화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예우가 나왔는데 5월 22일에서 5월 30일까지 시장 충격이 없었는데 6월 달에 시장 충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랑은 지금은 다르죠. 의장이 얘기했던 거, 일부 의원이 얘기했던 거 다르죠. 그리고 근데 그거 아니라도 법인세 지금 옐런 장관이 법인세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한 이틀 3일 걸려서 또 점점해지면 또 법인세 해야 된다고 그러고 법인세 해야 된다고 그러고 법인세 개혁해야 된다고 막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이해돼요. 왜냐하면 당장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채 발행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제 예, 이제 매수를 더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지금 테이퍼링 예고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더 이상 안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갔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데다가 여기서 금리를 더 쳐줘서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해서 국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약간 불안해져야 됩니다. 져야지만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채 입찰이 있거나 막 그렇게 하면 보통 약간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는 사실이죠. 거기다가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국채 시장이 지금 여기서 돈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너무 국채를 많이 이렇게 발행해서 그거 갖고 이제 국민들한테 막 돈을 주고 막 그러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인세를 이게 인상해서 23에서 29인가요? 하여튼 인상해서 그 재원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 돈 많이 벌었던 너 대기업들 돈 좀 걷어서 인프라 투자해서 경기 살리자. 왜냐하면 이제 경기를 빨리 이제 못 살리면 나중에 테이퍼링 했을 때 시장 충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충격 테이퍼링 어차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의사록 보니까 일부 연준 의원도 테이퍼링 예고하는 사람들이 몇 명씩 나오면 곧 테이퍼링 하겠죠. 한 7개월 뒤에. 적어도 내년 뭐 상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시장 충격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왜냐면 2014년도에요. 그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그 유럽 재정 위기 나왔어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인프라 투자해갖고 경기를 회복시켜 놓고 테이퍼링 해야지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이 있는 형태의 흐름이 있으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계속 옐런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상. 어. 그러니까 돈을 마련해서 인프라 투자해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원재료 가격 인상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인상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지금 테이퍼링 하진 않겠지만 테이퍼링 우려감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6월에서 8월까지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종목들의 섹터들이 대부분 다 한번 쓰다음에 다 돌아버렸어요. 어,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갈 수 있는 섹터들이 좀 별로 덜 보이는 게 이제 지금의 흐름이죠. 그래서 6월 8월 달부터는 지금보다는 주식을 좀 더
조금 더 엄격하게 이제 선별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지수 ETF나 파생이 좀 더 재밌을 수도 있다. 제 전문이니까 뭐 이거는 지수 ETF나 파생은 뭐 제가 21년 동안 하고 제가 작년 3월 달부터 좀 자랑을 좀 하자면 이게 자랑인지 부끄러운데 제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수익 실현한 것도 자랑 안 했거든요. 우리 회원단 자랑하지 말라고 막 방송 후기에 올리지 말라고 막 했는데 근데 제가 파생은 손절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예. 손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뭐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2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6월 8월 달은 아마 제가 또 제일 잘하는 섹터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더 좀 피곤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달, 8월 달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안일하게 매매했다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세력주는 그렇게 크게 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일부 테마주 장세나 아니면 그 다음에 진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이제 중소형주 이런 것들 뭐 옐로치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 지수 ETF 그리고 일단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데다가 그러면 모멘텀이 없는 데다가 지금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 달에도 5월 CPI가 4월 CPI보다 더 나올 것 같다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제가 볼 때 한 2.0은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한 2.0은 터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렸죠. 요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걸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들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아, 이게 여러분들 파생을 좀 하더라도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2분기가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렇게 나는 시기 동안은 좀 아까 말씀드린 변동성이 좀 크고 막 그렇게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9월에서 한 또 12월까지는 또 시장이 다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해지면 또 3분기부터 또 이렇게 쇼티지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효과가 가시화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형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체인 이제 정상화되고 지금 공급 체인이 정상화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쇼티지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자재 상승도 조금 이제 2분기에 피크를 쳤다가 3분기부터 조금 이렇게 완화되면 그러면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다시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연말까지. 그럼 이제 그런 형태들이 실질적으로 좀 좋아지게 되면 아마 9월달, 12월달까지는 또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는 진짜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시기는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5월 22일 날 테이퍼링에 대한 예고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정확하게 7개월 뒤에 본격적인 테이퍼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FOMC 의사록의 일부 의원들이 테이퍼링 언급을 한다 그러면 아마 늦어도 올해 여름 정도에는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내년 1분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볼 때 본격적인 테이퍼링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6월달, 8월달에 시장이 조금 더 출렁거리면 그때는 진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이제 좋아지는 시장을 대비해서 아마 6월달에서 8월달까지 시장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면 좋은 주식을 또 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요게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바라본 형태입니다. 자, 이제 전체 채팅을 풀겠습니다. 풀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동의를 받을게요. 앞으로 채팅창에서 약간 제가 강의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채팅 금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들, 그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3번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다들? 예.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이 분위기가 발전적이고 이런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의사를 물어서 제가 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방이니까요. 예, 됐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뜻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마 이제 주식은 저희가 이제 어차피 싸게 살 건데 저희도 이제 아마 6, 7월, 8월 달에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에서 싸게 아니요, 개인 채팅이 금지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채팅으로 이렇게 자꾸 막 이상하게 자꾸 계속 올리고 막 이렇게 논란을 걸고 디베이트를 자꾸 걸려고 그러고 막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이, 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했던 거 혹시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조일교 TV를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검색을 하면 여기다 내일 올릴 거예요. 오늘 거. 그러니까 지난번 무방 때 올렸는 게 있어요. 이게 2시간 11분짜리인데 되게 좋은 강의니까 꼭 들어보시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아마 이게 유튜브에서 조일교 TV 검색하시면 여기다가 꼭 올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은 주식 선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6월 달에요. 그러니까 제가 파생 특강반을 한번 오픈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는 6월 달부터는 지금은 주식이 좋잖아요. 주식이 좋은데 뭐 굳이 뭐 주식 선물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6월부터 그러니까 특강반 할 때 요때 주식 선물, 지수 선물, 그다음에 지수 ETF 요때 다 강의를 좀 할 거예요. 그다음에 같이 매매도 하고. 어차피 8월까지는 해야 될까? 매매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수가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 한번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하면 되면 또 싼 종목들 사놓고 어차피 9월 달, 12월 달 시장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할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른 방은 그렇게 채팅창을 잠그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회원들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대화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이게 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왜 공부를 못 하게 해요?
그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간에 이렇게 시황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종목 상담은 안 되지만 와우넷에서 금지시켰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토론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지나친 분이 계세요. 전체 분위기를 자꾸 흐리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어,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분위기 좋게 만들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치 딴지 거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뭘 자꾸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채팅을 금지시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국경기TV 개국 때부터 했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차, 10년 차 전문가면 또 그렇게 딴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경기TV 그 개국을 하면 개국 때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 부자 엄마님 그때 제가 무방하면서 파생반은 제가 시작할 때 무방하면서 홍보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2개월 가입하지 마시고. 그 파생반, 특강반 할 때 그때 가입하세요. 제가 그때는 이제 파생반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8월까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지금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파생하신 분 지금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아마 6월 달에 아마 제가 공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9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시장이 다시 좋아질 것 같은데 요때는 제가 지금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변수라는 걸 다 제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변수를 다 감안하면 다시 대형주 장세가 올 것 같은데 근데 요때는 지수도 제가 한 3,400에서 3,500선 좀 보고 있는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일단 제가 지금 그러니까 특별한 변수가 안 생기면 뭐 악재가 생기면 또 시장을 조정하겠지만 근데 요때는 작년 10월에서 그러니까 올해 1월하고는 1월 달 대형주 장세랑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이제 트렌드라든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확실히 그러니까 3, 4월 달에 중소형주 장세 갔죠. 5월 달에 4, 5월 달에 정책 관련 옐로칩 중형주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는 파생 쪽에 대한 부분들이나 테마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9월 달, 10월 달 다시 대형주 장세 올 건데 그 작년 10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모든 대형주가 다 가버렸죠. 시장이 뭐 1900에서 3200 가는 바람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뭐 지수가 지금 박스권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대형주가 간다 그러면 3,400, 3,500 간다 그러면 모든 대형주가 가버리면 4,000을 가죠, 지수가. 그렇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것도 이게 가는 대형주만 가는 장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종목들을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서 올해 1월 달처럼 그렇게 막 다 가는 장세 그러니까 3,400, 3,500 가더라도 그렇게 다 간다는 장세는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굉장히 얘기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금리에 그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연준이 계속 이렇게 양적 완화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주식도 많이 빠졌고 이랬던 건데 요 네 가지 중에서 일단 저금리 해소됐죠. 그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많이 높아졌죠. 그다음 양적 완화도 줄인다 그러고 있죠. 그다음 주식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이제는 해소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유동성 장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유동성 장세의 그
그런 그 성립적 요건 네 가지가 이제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서 올해 1월 달까지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가장 좋은 형태였고 다 해소가 됐고요. 근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했는 건데 이게 다 해소가 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형 장세가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하고 올해 1월 달처럼 그런 시장의 그런 분위기나 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주 가더라도 가는 대형주만 가능성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종목을 선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막 그렇게 막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제 전반적인 형태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올해 12월까지 한번 쭉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FOMC 의사록 테이퍼링 얘기도 했고요. 이것도 재밌게 있는데요. 요건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이건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오늘 저희 유료 회원님들한테 설명했던 건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테이퍼링 얘기까지 해서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 1200달러 양적 완을 지속하고 있기에 유동성 상승은 지속이라고 봐야죠. 금리도 거의 바닥 수준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는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하고 올해 1월 달 같은 초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동성은 맞는데,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아니면, 그러니까 대형주 장세가 다시 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못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초유동성 장세는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동성 장세. 예.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요,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거의 다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되는 종목들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실적 장세로 넘어간 건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그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도 있지만 그 유동성 장세에서 이 가장 특징이 멀티플이 이제 많이 적용하거든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돈이 몰려도 뭐 그쪽밖에 안 몰리니까. 근데 작년 10월 달에서 올해 1월 달까지 그랬었는데 확실히 2월 달부터는 멀티플이 과도한 섹터는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상이면 이 종목도 사고 저 종목도 사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바이오도 그렇고요. 뭐 2차전지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실적이 안 되는 그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빠진 이유가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실적과 그 다음에 정책이 밀어주는 섹터 말고는 이제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막 다 사다가 이제는 굉장히 이제 신중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1200달러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 장세로 벌써 한 3, 4개월부터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금리도 거의 바닥 수준이죠라고 얘기를 하시는 저 근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니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이 중앙은행에서 이제 올리는 금리는
그 기준금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이제 제로잖아요. 근데 원래 기준금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시장금리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기준을 하는 게 미국 10년물 그 국채금리를 보통 이제 시장금리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저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1.6까지 올라갔는데, 왜 금리가 낮다고 생각하느냐? 왜 금리도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는 계속 낮추고 있지만,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 왜 금리가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86님 얘기했던 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리진 않죠. 왜 안 틀리는가 하면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예전에는 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안 올라가 버리면 이게 안 올라가 버리면 금리도 제자리에 있고 그 인플레이션만 올라가는 개념하고 그 금리가 올라가고 같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그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게 그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가 버리면 실제 금리가 이게 예, 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형태가 되니까 실질 금리가 둔화되니까 여전히 실질 금리는 이렇게 바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안 올라갔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금리는 올라가는데 어, 뭐 물가는 제자리 있다 이러면 실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가 같이 따라 올라가 주니까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효과가 있으니까 사실은 금리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6님 얘기하는 저 얘기는 지금도 월 1200달러 양적 완을 지속하고 있다. 유동성 상승은 지속이라고 봐야 된다. 오케이. 인정.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움직임은 벌써 실적 장세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거의 바닥 수준이죠. 뭐 바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리가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도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 금리가 계속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그냥 많이 올라간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분이 얘기했던 그 말의 행간의 의미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유튜브 영상에 꼭 올릴 겁니다. 올리는데, 이렇게 조일교TV에다가, 이게 유튜브에다가 조일교TV 검색하고 구독자 누르시고요. 여기다 올릴 거예요. 내일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영상도 꼭 보세요. 이 영상도. 되게 좋은 영상이라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영상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1시간 정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얘기했던 건 다 끝난 것 같고요. 저희가 요즘 저희가 아마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종목들 요즘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제가 되게 잘 가고 있어요. 뭐 운이 좋은 건지 하여튼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사람 아, 아, FMC 전에 좀 조심해. 아까 제가 필성공님 녹화 방송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녹화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제가 유튜브에 여기다가 녹화 방송 띄울 테니까 그거 제가 앞에 다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다가 내일 띄울 거예요. 내일 올릴 거거든요. 내일 오전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다 얘기 드렸으니까. 그 6월 FMC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할게요. 근데 저는 6월 FMC도 중요하지만 그 8월 달에 있는 잭슨홀 그 연설 있잖아요. 그때 아마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예고를 또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FOMC는 좀 이런 감이 있고요. 8월 달에 잭슨홀 연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의 통화 정책의 큰 변곡점은 다 잭슨홀 연설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8월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달 아마, 그러니까, 6월, 7월, 8월 달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요거 나중에 녹화 방송 보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사람, 저희가 뭐 운이 좋아서 그런지 요즘 수익률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저 사람하고 한번, 어, 좀 라이브 방송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5월 달 내내 이벤트 가격, 제가 이벤트 가격 적용 잘 안 하거든요. 무방할 때만 하는데, 이번 달은 5월 달, 한 달 내내 이벤트 가격을 좀 적용시켜 놓았으니까, 아, 그러니까 2개월 하실 분은 ARS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개월 하실 분들은 와우넷 콜센터에 하시면 되고요. 전문가방 이동하실 분들도 와우넷 콜센터에 있어서